하루에 몇 시간이나 숏폼을 보고 계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2.5시간을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에 쓴다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숏폼 콘텐츠가 우리 뇌를 마치 마약처럼 중독시키면서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고전 한 권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말의 깊이도 달라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숏폼이 우리 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고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질 좋은 도파민과 깊은 만족감을 선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시대에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숏폼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치는가? 먼저 숏폼의 실체부터 파헤쳐 볼까요? 숏폼 콘텐츠는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묘하게 해킹해요. 15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니까 뇌는 계속해서 다음은 뭐지? 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문제는 이런 방식의 도파민 분비가 마치 도박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숏폼 영상을 하루 2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이 8초에서 3초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금붕어보다도 짧은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명확해요. 숏폼은 우리 뇌의 전전두엽, 즉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피로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숏폼에 쏟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즘 책을 펼쳐도 5분도 안 돼서 지루해진다면 이미 이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고전이 주는 진짜 도파민의 차이. 그럼 고전은 어떨까요? 고전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숏폼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전은 즉석 도파민을 주는 게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사해요. 뇌과학 용어로 설명하면 지연 만족의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는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등장인물도 많고 러시아 이름도 복잡해서 헷갈려요. 하지만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어가면서 점점 이야기의 깊이에 빠져들게 되죠.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 드라마를 이해하게 되고 피에르나 나타샤 같은 인물들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의 그 묵직한 만족감, 뭔가 내 안에 깊이가 생긴 듯한 느낌은 숏폼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뇌영상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전 문학을 읽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숏폼을 볼 때와 완전히 달라요. 고전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담당하는 후두엽,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통합적인 뇌 활동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진짜 도파민의 원천이에요. 고전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왜 그렇게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3. 고전이 키워주는 깊은 사고력. 숏폼과 고전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의 깊이예요. 숏폼은 표면적인 정보만 스쳐 지나가지만 고전은 우리를 깊은 사유의 세계로 안내해줘요. 제가 최근에 다시 읽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인공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해변에서 아랍인을 총으로 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읽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카미가 말하고 싶었던 건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깊이 있는 주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게 돼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전 문학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7%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실제로 고전을 꾸준히 읽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고전이 주는 진짜 선물이에요. 4.
고전이 길러주는 감정 지능과 공감 능력. 숏폼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단순해요.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웃기거나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죠. 고전은 바로 이런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의 세계를 보여줘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살인을 저지른 죄책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교만함, 소냐에 대한 사랑, 시베리아에서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잡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 지능을 기르게 돼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평균 23%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고전을 읽으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고전을 읽어야 할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AI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시대에 수백 년 전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이 숨어 있어요. 정보가 넘쳐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지혜예요. 고전에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미의 패스트를 다시 읽었어요. 1947년에 쓰인 소설이지만 전염병 앞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불안과 연대, 절망과 희망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닿았거든요.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거죠. 또한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해요. SNS에서는 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고전 속에는 시간이 검증한 진정한 가치들이 담겨 있어요. 정의, 사랑, 용기, 지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가치들을 내재화하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나침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나 성공한 리더들이 고전을 애독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정보는 구글에서 찾을 수 있지만 판단력과 지혜는 고전에서 길러야 하거든요. 여러분, 숏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전 한 권을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깊이에 매료될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겨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숏폼이 주는 자극적인 도파민 대신 고전이 주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선택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거예요.